예, 안녕하세요. 콩콩날입니다. 오늘은 그 경매 절차 흐름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글쎄요, 이게 흐름도는 한 번 정도는 좀 어,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이제 그림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매 신청을 이제 채권자가 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할 때 이제 강제 경매나 이제 임의 경매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어때요?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채권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이런 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관계인이 누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채무자가 뭐 억울해서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는 이제 요즘 이제 가끔 가다가 경매 개시 결정을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채무자가 어 개인 회생을 한다든가 뭐 개인 파산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이 돼 가지고 경매가 이제 중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뭐 2016 타경이나 2017 타경 이런 것들이 한 1-2년 이상 전에 물건들이 아직도 이렇게 낙찰이 안 되고 서 있던 그전에 인제 그 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인제 그 이해관계인들이 인제 그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지가 되었던 물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어 예.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신청을 받게 되면 배당 요구 인제 종기일 지정을 이제 하게 되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란 거는 여기 이해관계인들 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날짜에 맞춰서 요 인제 마감일이죠. 요 날짜까지는 인제 돈을 청구를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배당 요구 요 종기일 같은 경우에도 요때 인제 이해관계인들이 이제 권리 신고를 하고 또는 인제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인제 임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사본을 제출해 가지고 또 이렇게 신청을 하는 어떤 이제 종기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제 법원에서 매각 준비를 인제 하게 되죠. 이제 매각 준비를 하게 되고 아 어 매각 준비를 하게 되는데 요 앞에 인제 설명이 빠졌네요. 매각 준비를 하기 전에 이제 법원에서 이 인제 경매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인제 집행관하고 인제 감정평가사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계장님하고 이렇게 불러서 사법보좌관 이제 진두지 하에 사법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의 어떤 그 권한을 받아서 인제 그 위임을 받아서 인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인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사람을 부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관한테는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에 대해서 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임차인이 사는지 소유자가 사는지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감정평가사한테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라든지 어떤 가치 평가를 해 가지고 와라 해서 감정평가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나머지 인제 경매 계장님은 이제 이 인제 경매가 잘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들한테 뭐 송달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뭐 이제 고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매각 준비가 인제 다 끝나게 되면 이게 인제 통상 한 뭐 적게는 6 개월에서 8 개월 또는 인제 이게 어떤 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생기게 되면 뭐 1 년에서 뭐 2 년도 이렇게 걸리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통상 그냥 한 6 개월에서 8 개월 정도라고 보면 되고 자 이게 인제 끝나게 되면 이제 매각 결정기일 지정이나 공고, 통지를 신문이라든지 법원 그 공고 게시판에 이제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인제 매각 실시가 되는데 요때가 인제 우리가 인제 법원에 입찰하러 가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찰 기일
요때 가 가지고 이제 낙찰을 신권에 받을 수도 있고 한번 유찰이 돼서 받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낙찰을 요때 입찰 기일 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찰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낙찰이 되면 7일 후에 매각 허가 기일이 인제 됩니다. 떨어져요. 근데 인제 요때는 실제적으로 매각이 우리가 인제 되긴 됐다고 하지만 7 일이라는 시간은 낙찰자한테도 그렇고 법원의 그 실무자한테도 그렇고 이제 "한 번 더 서류를 살펴봐라."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어떤 시간을 갖다 요하는 어떤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낙찰자는 사실 뭐 시세를 잘못 조사해서 응? 낙찰을 받았을 수도 있고 만약에 또는 어 만약에 뭐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가령 뭐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내가 인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막상 현장에 갔더니 집이 뭐 엉망이고 다 쓰러져 가서 도저히 어떤 그 가치가 좀 훼손이 많이 된다든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인제 실제 낙찰을 받았지만 어 불허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 날짜에 움직이셔야 되고요. 또는 만약에 법원에서의 실무 인제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낙찰이 되긴 됐지만 혹시 이 낙찰 과정에서 어떤 뭐 이해관계인들한테 송달이 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서류가 덜 들어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인제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법원의 직권으로 인제 만약에 법원이 실수를 했어, 일 절차에서. 그러면 법원이 직권으로 불허가 결정을 낼 수도 있고요. 또는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아까 인제 그전에 같은 사유로 뭐 시세 조사를 잘못했다든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기타 뭐 부동산의 가치 훼손이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져서 뭐 그렇다든가 어떤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낙찰자가 매각 불허가 결정을 신청하기도 되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보면 가끔 뭐 지지 옥션, 부도 옥션, 뭐 탱크 옥션 이런 데 보면 인제 불허가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제 뭐예요? 낙찰자가 불허가를 신청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의 어떤 직권으로 자기네들의 실수로 인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런 것들은 어디 가서 한번 살펴보냐면 법원 문서 내역에 가 보면 어 법원이 불허가 신청을 그러니까 법원이 불허가를 냈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의해서 불허가 신청을 했는지 쪼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불허가가 되어 있으면 법원의 잘못이든 낙찰자의 뭐 잘못이든 잘못이라기보다도 어쨌거나 이제 낙찰자의 실수로 인해서 그걸 불허가 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했든 그게 인제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 우리가 10% 냈던 거 있잖아요. 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어때요? 요 밑에 대금 미납이라고 해서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때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죠. 그냥 채무자 빚잔치 하는데 그냥 용돈 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울 때 보면 그냥 쿨하게 뭐 대금 미납을 하고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주고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 1 년에 몇백억 정도가 몇백억인가 한 100 억인가 정도가 사실 이 대금 미납으로 인해서 채무자들 용돈 빚잔치에 용돈을 주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혹여 이렇게 물건을 낙찰받고도 좀 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는 어때요? 7일 안에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게 가장 좋냐? 뭐예요? 부동산 감정 평가서하고 뭐 현황 조사서하고 매각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제 우리가 뭐 약간 흠짓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거를 이유로 인제 불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인제 우리가 인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쿨한 척 하시지 마시고 어쨌건 우리가 지금 돈을 벌러 왔는데 대금이나 남의 빚잔치에 내가 용돈 주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7일 안에 좀 반드시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 7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낙찰받고 매각 허가 기일 요때에 인제 허가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일 주일이 지난 요때는 뭐가 되냐면 매각 허가 확정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 인제 쉽게 얘기하면 매각 허가 이 매각 허가 기일은
계장님 그 책상 위에 그냥 서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어. 안 나서 뭐 본인도 계장님도 뭐 이게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 내가 인제 경매가 잘 진행이 됐는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쪼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좀 말랑말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아직 뭐 위에까지 안 올라가져 있는 상태? 약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요 7 일이 지나고 또 요 7 일이 인제 토탈이 14 일이 되면 매각 허가 확정이라고 인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최종 결재판이 그 판사님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난 거예요. "당신이 낙찰자 맞습니다. 자 우리가 확정해 줍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랑말랑해진 게 아니라 쪼끔 더 복잡해진 쪼끔 인제 만약에 이거를 불허가 신청은 사실 좀 안 되고 매각 이제 취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쪼끔 사실은 결재까지 판사 결재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얘를 뒤집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7 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다. 내가 잘못 받았을 때. 또는 이때 다 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 요때에도 할 수 있어요. 매각 취소 신청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쪼끔은 그래도 좀 깐깐해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됐고요. 또 요때 요 7일 안에 또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면 그 항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좋아요. 내가 낙찰을 아무 문제 없이 잘 받았어. 뭐 좋은 가격으로. 그랬는데 채무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인제 애착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너무 싸게 낙찰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꼬투리를 좀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항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러저러해서 뭐 억울하다 아니면 매각 절차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그걸로 인해서 나는 항고를 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낙찰이 실제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요 항고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대금 다음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대금 지급 기한이 날짜가 잡히지 않아요. 그죠? 예. 보통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이 하 매각 허가 확정까지 떨어지게 되면 "대금 지급 기한은 한 30일 내로 돈을 내십시오."라고 해서 법원에서 안내장을 이제 받게 되는데 요 항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그냥 멈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빨리 대금을 납부해야지만 명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인제 다음 절차를 갖다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건 뭐 낙찰자가 된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황. 근데 요런 항고들이 사실 억울해서 어떤 이해관계인이나 특히 인제 채무자가 항고를 내기도 하지만 요즘에 어떤 추세를 좀 보면 이 브로커라든지 어떤 컨설팅 업체들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임장 가서 이렇게 보면 우편함에 보면 어디 컨설팅 어디 법률사무사 어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갖다가 우리보다 먼저 안다는 거지. 우리는 뭐 지지옥션, 구독션 이런 데 탱크옥션을 통해서 인제 알게 되지만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여튼 우리보다 더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해 가지고 뭐 또는 뭐 낙찰 이후에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낙찰자가 인제 곧 찾아올 거니까 당신 금방 나가지 못하게 쪼끔 더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항고 신청을 이제 하게끔 하죠. 그래서 항고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금 지급 날짜가 안 잡히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을 잘 받았다고 해도 되게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집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항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인제 법원이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항고를 갖다 남발을 하고 이래 가지고 남발을 하니까는 뭐예요? 날짜가 안 잡히니까 이 매각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그래 네가 이해관계인 알겠어. 억울하면 항고해. 항고하는데 항고할 때 그 낙찰가의 10%를 내고 항고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제 자기가 진짜 억울해 가지고 그게 인용이 된다. 법원에서 알겠어.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경매는 인제 취소가 되고 인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즘의 추세는 이렇게 브로커들이나 컨설팅들이 이제 접근을 해서 그 명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이게 항고를 갖다가 쓰게끔 하니까 아까도 뭐예요?
그 낙찰가의 10%를 내야 되니까 지금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채무자가 돈이 하나도 없는 어차피 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법원에서 10%를 내라고 하는데 그죠? 항고보증금 내라고 하는데 내겠냐 이거죠. 안 낸다는 거죠. 거의 못 내요. 못 내는데 인제 쪼끔이라도 어차피 낙찰자가 찾아와서 인제 나가라 마라 할 건데 거기에다가 인제 사정사정 하느니 차라리 이런 법적인 거를 이용을 해서 항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보증금을 당장 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뭐 한 달 정도나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쪼금 기다렸다가 자 그 항고 보증금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뭐 돈을 안 내고도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그냥 사실 이제 지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낙찰자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항고가 진정한 항고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 명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항고로 사실 브로커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결국은 우리는 요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돈을 어 뭐 만약에 인제 항고가 들어왔다 이러면 가끔가다 인제 경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 항고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보증금 찾아가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약간 이게 인위적인 고의적인 항고인 것 같으면 안 찾는 게 낫죠. 안 찾는 게 낫고 한 달에서 이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인제 그럼 뭐예요? 저쪽에서 항고 보증금을 안 내니까 날짜가 인제 잡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제 대금 납부를 하고 그죠? 인제 그 소유권 이전을 이제 해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진정한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제 대금 납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절차를 했었을 때 매각 허가 확정이 떨어지고 한 30일 내에 돈을 내십시오라는 것들이 인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돈을 이제 준비를 했으면 이제 30일 내에 인제 입금을 해 가지고 인제 그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금 미납의 형태가 돼서 어 보증금 그 10%를 뺏길 수도 있는 어 형태가 되죠. 근데 인제 이 대금 납부 기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제 30 일이라는 어떤 기한을 어쨌거나 인제 줍니다. "언제 언제까지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근데 그 날짜까지 무조건 내라는 것보다 물론 내야 되겠죠. 근데 그 기한, 시간을 이제 줍니다. 시간을 언제까지? 재매가 그 사람이 돈 내지 않고 인제 안 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 경매를 갖다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재매각이 이루어지기 3일 전까지 혹여 낙찰자가 돈을 뭐 여기저기 이제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납부를 하면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납부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뭐 돈을 못 낸다 이건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새로운 재매각이 돌아오기 3일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물론 이자는 내야 합니다. 그 일수를 계산을 해서 납부 기한 이후에 어떤 일수를 계산해서 그 이자 포함 그 납부 대금을 납부를 하시면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인제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돈을 납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원이 그 낙찰 대금이 인제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낙찰자가 다 냈으니까. 그러면 그 낙찰 대금을 가지고 이해관계인들을 불러요. 뭐 은행부터 해서 은행이 돈 달라고 했던 사람이라면 은행 뭐 어디 세무서에서도 혹시 그런 금액이 있다라면 세무서 아니면 또 여기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 권리신고한 임차인 뭐 이런 어떤 이해관계인들을 쭉 불러 가지고 이제 빚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배당표 작성은 인제 경매 계장이 하고 요거 인제 매각 대금의 지급, 배당 요때 인제 빚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요날 인제 그 빚잔치를 하는데 요 매각 대금의 배당이 이제 빚잔치의 마지막 그 날이 되는 날짜는 우리가 대금 납부를 하고 나서 한 4주 내 정도에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금 납부하고 무조건 1 주, 2 주, 3 주, 4주 해서 딱 잡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인제 4주 내에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이게 너무 궁금하다. 언제 빚잔치 마지막 배당이 끝나는지. 그러면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대금 납부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계장님한테 "혹시 제가 몇몇 타격 낙찰자인데 이게 배당 날짜가 언제 정도 잡힐까요?"라고.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왜 그래요? 만약에 혹시 여기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이 배당받고 나가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인제 "이사 배당이 언제 정도 나오니까 빨리 이사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게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 사람도 준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고런 어떤 팁으로 알고 있기에 인제 배당 날짜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렇게 해서 인제 배당이 끝나면 인제 뭐예요? 뭐 채권자라든지 여러 이 사람들이 인제 경매 신청하면서의 그런 납부한 돈들이 혹시 남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제 뭐 다시 돌려주고 인제 끝이 나는 거죠 진짜. 그러고 나서 이런 어떤 서류들은 법원의 보존계로 인제 넘어가고요. 인제 이 경매의 모든 절차는 끝이 나요. 그리고 요런 서류들은 3년 정도 보관을 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인제 한 4년 전 정도의 어떤 서류들이 필요해 가지고 법원을 갔었었는데 저는 한 5 년이라 알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민사신청과에 가 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요 경매에 관한 기록 서류는 3 년이 이제 기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좀 중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열람을 하시거나 복사를 신청을 하셔 가지고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게 나아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 생기니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모든 경매 절차는 끝이 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인제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명도는 언제부터 하는 게 맞냐? 실제는 뭐예요? 명도는 우리가 돈을 납부를 해야지 진짜 그때부터 우리 부동산이 된 거잖아요. 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금을 납부한 이후부터의 사실 명도 소송 그러니까 인도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사실 그렇게 가려고 하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거의 한 2 개월 이상 이후부터 만약에 내가 대금 납부를 좀 늦게 낸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한 2 개월 이후부터 이거 배당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어 만약에 인제 뭐예요? 그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게 되면 임차인은 배당받고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제 돈을 받고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2 개월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니까 거의 그 이후부터 한 2 개월, 3 개월 더 그러니까 잘못하면 거의 한 4-5 개월을 더 임차인이 내 집에서 살게 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배당기일을 갖다가 미리 알아봐서 임차인한테 "언제 언제 당신 배당기일이 잡히니까 집을 빨리 알아보셔라."라고 해서 인제 미리 알려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하여간 원칙적으로는 인도 명령 이 명도에 대한 거는 대금 납부를 한 이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음. 그래서 다음에는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늦으니까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할 때는 쪼끔 더 빨리 명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바깥에서는 일반 매매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이 인제 우리가 잔금 납부를 할 때 뭐를 가지고 와요? 등기 권리증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제 집문서를 갖고 오죠. 그 집문서를 인제 잔금을 제가 이제 주니까 등기 권리증을 저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런 식의 일반 매매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지금 이 전 소유자가 지금 망했는데 그거로 뭐 이걸 나한테 곱게 주고 말고 뭐 이렇게 할 어떤 경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원의 어떤 직권으로 이제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가 잔금 납부해 주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등기 촉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긴 한 것 같은데 뭐 왔다리 갔다리 좀 정신은 없긴 하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요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뭐 명도라든지 뭐 아니면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뭐 요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음 강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렇게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내용이 괜찮았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가끔 이제 댓글에다가 최근에 뭐 쿵쿵돼지라고 누가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악플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